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성의 김순주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직 시에 DC형 퇴직연금 납입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이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큼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요.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이라던가 출산 전후 휴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받은 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산정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에 그 퇴직연금 납입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산정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사용 후에 복직하고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복직을 하고 나서 이제 해당 연도의 말까지 재직한 게 아니라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산정 방법, 그리고 해당 연도 전체가 육아휴직 등인 경우,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등을 사용 후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인데요. 연간 임금 총액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복직 후에,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받은 그 해당 연도의 총 임금 총액을 개월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개월수도 12개월로 다 나누면 안 되겠죠. 12개월에서 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외한 개월수, 그 개월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임금 총액에서 12분의 1만큼을 해야 되는데, 이 12분의 1만큼을 한 게 결국은 한 달치 평균 월급이거든요. 월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식에는 나누기 12가 없는 게, 지금 이 임금, 그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 임금 총액을 그 제외한 기간 동안 받은 개월수로 나눈 이게 한 달치 월급이에요.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이 그 연간 그 해당 연도의 DC형 납입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후에 그 해당 연도에 계속 쭉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전에는 개월수를 12에서 12개월에서 그 육아휴직을 제외한 개월수를 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직한 개월수에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개월수만큼을 뺀 개월수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분모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나 육아휴직 이런 기간 등을 그 기간에서 받은 급여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임금 총액을 그 해에 재직한 개월수에서 육아휴직 등을 제외한 개월수를 뺀 걸로 나눠준 다음에, 이게 이제 월평균 임금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 연도에 그 재직한 개월수만큼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당 연도 전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의 그 퇴직연금은 전년도 퇴직연금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전체가 육아휴직이었거나 아니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었다 하면 단축기간 직전 연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큼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급여를 이제 통상적인 월 임금을 받았을 때의 경우고, 아까 설명을 드린 건 연 1회만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성이 있는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아까 계산한 방식에 플러스 이제 연차 수당, 아까 그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 중에 연차 수당이라 연 1회 받는 연차 수당이라던가 아니면 상여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은 제외한 임금 총액에다가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제외한 상여금과 연차 수당은 별도로 12분의 1만큼 산정해서 플러스해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납입금의 산정 사례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례를 살펴볼게요. 먼저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였고, 그래서 7월 1일에 복직을 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쭉 재직해서 다녔는데, 그때 복직하고 나서 받은 총 임금이 1,800만 원이라고 할 때 산정 방법은 먼저 육아휴직 등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받은 급여를 12개월에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개월수를 뺀 개월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받은 게 1,800만 원,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니까 12에서 6을 빼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1,800만 원을 6개월로 나눠주면 300만 원. 이게 25년도에 퇴직연금 납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사용한 해에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를 볼 텐데, 아까처럼 육아휴직이 6월 30일까지는 맞는데 7월 1일에 복직해서 9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예요. 이 경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9월은 30일까지인데, 30일까지, 30일까지 하고 퇴사한 경우에 납입액을 산정해 볼 텐데, 이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받은 임금은 9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재직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 중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은 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직 기간 동안 7월 1일, 복직하고 발생한 이제 임금 900만 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때 받은 게 900만 원을 이제 분자는 총 재직 개월수에서 육아휴직 개월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에서 6개월을 빼면 3개월이겠죠. 그러면 900만 원을 3개월로 나눠준 후에 이게 월 평균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재직 개월수만큼 곱해줘야지 그 해에 받은 총 임금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9개월을 곱해준 다음에 얘를 12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전체가 휴직인 경우인데,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었다고 했을 때 이 해에는 받은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24년도를 가지고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24년도에 임금총액 받은 게 3천만 원이라고 했다면 3천만 원에서 12로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일의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속 재직, 사례가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 동일한 사례인데, 거기에 이제 연차 수당을 한번 지급을 받은 경우예요. 그래서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 그 사례처럼 이렇게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 이 사례처럼 똑같이 계산을 먼저 해주시고, 이 계산을 해주시는 거에다가 연차 수당을 받은 180만 원을 12로 나눈 금액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315만 원이 25년도에 퇴직연금 납입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